기왕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민주당의 송영길 네. 서울시장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직 후보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예. 이 송영길 후보는 원래 전략공관이라고 공천관리위원회 이현욱 의원이 그 위원장이죠. 예. 거기서 컷오프로 시켜버렸어요. 박주민하고. 예, 두 분은 박주민 아예, 알죠? 예. 여기 뭐 훈장처럼 많이 주렁주렁 자고 예. 다니는 그 변호사. 예. 그랬는데 이틀 만에 비대위에서 다시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뭐 해갖고 한 6명인가 8명인가가 뭐 모르는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어쨌든 그 공천 신청을 해서 완전 경선을 한다. 그러면은 뭐 송영길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런데 도대체 왜 송영길은 전략 공간에서 컷오프 시켰는데 다시 살아나 버리냐. 그때 컷오프는 뭐고 살아난 이유는 또 뭐냐. 이렇게 불가사의하죠. 불가사의. 그 중앙일보가 그래갖고 보도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송영길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자신의 공천 배제는 예. 이재명 정치 복귀를 갖다가 막기 위한 선제 타격이다 그랬어요. 예. 거기서 공공연하게 나는 이재명 대리인이다. 아바타다. 이재명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밀어줘야 한다. 못 되더라도 네. 서울시장은 무조건 나가야 네. 한다. 선거에.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다음 근데 이원욱 그 위원장이 월권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원욱 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거론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공천이라는 명분을 쌓는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 또 이원욱 그 위원장은 또 반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현욱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시 이재명 발의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그 말이 돼? 네.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당 대표까지 하고 그다음 이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 팔아가지고 공천 받기 위한 거 아니냐. 그 이재명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열과 꼼수의 정치다. 예. 이렇게 그 이원욱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이 또 송영길은 그러니까 이원욱 위원장은 정세균계죠. 정세균계. 예, 예.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번 공천 문제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죠. 중립적으로. 예, 정세균도 사실은 이제 뭐 정세균 전 총리가 총리는 원래가 정계에서 이제 떠났다고 예. 봐야지요. 원래가 현실적으로는. 또 좀 점잖은 분이고 네, 그래서 그 개파들도 다 다 보면 사람들이, 다선 의원들이고 아주 점잖은 점잖으니까 신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공천위원장까지 몇 개나 했는데 예. 이렇게 겨우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실패하고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주민, 송영길을 전략공천에 배제했는데도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거기 송영길로서는 내가 이렇게 안 되면은 이재명한테 이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 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파리 하면서 야, 그 내 공천 문제는 국민과 당원에게 물어봐야지. 네가 왜 마음대로 하냐? 네 월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공관위를 둘 필요가 없죠. 그 딱 그래가지고 배제하고 나서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또 아닐 때는 뭐 이게 오비일학이라 그럽니까? 이재명 그 전 지사가 전 후보죠. 비대위원들한테 장문의 텔레그램 이게 송영길이 나서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역설한 그리고 어떤 비대위원한테는 전화까지 직접 해가지고 야, 송영길이 배제하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이렇게 말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이 박지현 예. 그분하고 그다음 최이배 그다음 권지웅 김태진 이런 분들이 이 아까 말한 전략공천위원회 판단 뒤집어야 한다. 그래서 비대위원회에서 뒤집었어요 이걸. 결국은 이재명이가 뒤집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마쿠 정치, 배후 예. 정치를 한 거예요. 송영길이가 거기서 이렇게 후보가 안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큰 타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후보를 뺏겨버리면은 친문한테, 이른바 비명한테. 그러니까 전화 걸고 또 이 텔레그램 보내서 이렇게 대해야 한다. 특히 뭐, 아니, 송영길이가 이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민주당 사람들이 있느냐. 네. 그렇게 자기가 제일 책임 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인데 거기다 이제 물타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가 어떻게 됐든 지금은 다른 데는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뭐 친문이다, 뭐 비명이다 하지만 거기에 구심점이 지금 없어요. 없죠. 이낙연도 뭐 그냥 네. 저렇게 뒤로 빠져 있고 뭐 그렇다고 정세균이가 구심점 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윤호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은 아직은 아니죠. 역량이 네.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로 지금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그리고 다음에 그렇죠. 공천권을 곧 뗍니다. 2024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죠. 공천권은 누가 줍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계파 갈등이란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예. 당의 헤게모니 8월 이제 예, 그걸 전당대가 있거든요. 누가 잡느냐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친문 친명이 지금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민주당이 또 꼼수를 낸 게 이게 사실은 50대 50 예. 여론 50 당원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당원 50을 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개파가 막 분열된 게 그대로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 그냥 여론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네 지금. 100% 그런 여론 거는 나오면은 송영길이가 제일 많이 제일 알려져. 유리하죠. 지명도라든가. 그럼요. 그다음 그 친명의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저번 대선 끝나고 친명 지지자들이 입당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면 이거는 뭐 이 그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친명 지지세가 이 이재명이 떨어진 데 대해서 막 안타까워 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지금 친명 지지세가 제일 클 거야 아마. 왜냐하면 친문은 이미 이제 지는 해고. 그래도 문재인이 다시 대통령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으로 가는데 이재명이 8월에 아까 당 대표 선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권을 네, 당권을 지금 노리고 갖다가 있죠. 그 이재명이 지기 위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송영길을 갖다가 아바타로 내세워 가지고 공천을 받게 하고 그럼 공천을 받게 하면 일단 그 당내에서는 자기가 이긴 거 아닙니까? 자기 지지세는. 그리고 서울에 이 세를 딱 장악하는 그러니까 거죠. 서울시장이 되든 안 되든 예. 안 되더라도 당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관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전략공천위원회. 예. 이걸 갖다가 그 결정을 배제해서라도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번에 이걸 보고 비대위원 박지원 비대위원장 검수완박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던데 결국은 당 문제로 돌아가니까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이더라. 아니 박지현이가 지금 26살인가 뭔 것 같은데 예. 아니 누가 시켜줬습니까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 4월 8일인가 그 비대위에서는 4월 7일에 이제 그 등록 마감하니까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이 가능한지 깊은 고민이 된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도 후보에 등록을 했더라. 그런 말 하는 그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송영길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노영민입니다. 예. 부동산 책임 있는 사람까지. 예.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반대하는데 어제 비대위에서는 싹 입장을 그러니까요. 바꿔버렸잖아요. 경선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거 전화해가지고 왜 그래? 한마디 했겠죠.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원장 하기 싫어? 26살 먹은 사람의 비서실장을 국회의원이 하고 있어요. 그 비대위원장이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있는데. 박지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 뭐 검수완박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선 패배 문제랑 좀 반성하는 듯한 말을 하길래 어떤가 싶었더니만은 역시 이재명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재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유승민 이야기 했지만 있죠. 대선에서 패배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뭐 전부 다 책임이라 그러는데 대선 패배한 사람이 지금 한 3개월, 4개월도 안 돼가지고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면서 있죠. 그걸 자기가 나서 당선되고 뭐 당대표로 그거는 좋은데 이 당내 문제까지 전부 다 벌써 뒤에서 이게 조정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리고 이게 국민한테 보여준다는 게 이게 아름답지 못한 아주 조금 약간 안 좋은 그런 정치판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이 아니라고 아유, 다들 이야기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당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작동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한 사람이 딱 명령 내리면 네. 지령이 내려가면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송영길이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패배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시 뒤엎고 나왔는데 그 비대위원장을 지금 윤호중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패배 제일 책임은 뭐 이재명한테 있지만 그 다음에 송영길. 송영길하고 원내대표 하던 윤호중 네. 아닙니까? 이 근데 사람들이 뭐 지금 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돼 있고. 예. 그다음 박지현이는 이 사람은 이재명이가 사람이니까. 꽂은 사람 네. 아닌가 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송영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2월인가? 아, 이제 586들은 황해로 나가야 한다. 네. 그래서 불출마 나 선언한다. 네. 인천, 원래 지역이 인천 아닙니까? 인천시장도 했잖아요. 불출마, 인천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586도 다 물러나라고 한 사람이 선거 끝나니까 패배하고 나서 더군다나 이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고 그러니까요. 나서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지금 검소안박까지도 이렇게 계속 황당무계죠.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오세훈 재보궐선거 그것도 자기들 당규로 예? 예. 중대범죄로 나가면 후보 안 낸다 해놓고 후보 내고 그러니까 말 뒤집는 게 아주 이제 일상사가 돼가지고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하려면은 또 명분도 찾고 무슨 모양새도 갖추는데 염치가 있었죠. 지금 뭐 완전히 철판이에요. 뻔뻔하게 오히려 적발을 하자 그냥.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서 이래 버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 내로남불 5년 동안 했던 게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염치가 없다는 게. 이 과정에서 이제 개파간에 실제적으로는 뭐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8월 당권을 겨냥해서 친문 이른바 비명계하고 이 친명 이재명계가 아주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구나 내부에서 이런 걸 지금 드러냈죠. 다 드러냈죠. 예. 후보 결정 과정까지도 룰까지 바꾸는 거 보면은 지금 아주 그 대립이 심각하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참 민주당 이 리더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백 상태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갈팡질팡 오락가락 이 송영길 이 후보의 컷오프를 놓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2석이라는 그 힘을 바탕으로 입법대로 국회 독주 이걸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검수완박 문제나 이런 게 볼 때 172석이 때 국정의 주도권을 안 놓겠다는 그런 좀 허망한 허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망상, 착각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수완박 문제만 해도 5월 10일이면은 이 국회는 몰라도 이 행정부가 완전히 윤석열 체제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이 국정의 주도권 안 놓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좀 송영길 문제, 검수완박 문제 이런 게 있죠. 거기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결국은 이재명의 정계, 조기 복귀, 이 다급함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이가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이 사실상 실현이 됐습니다만은 이재명으로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그러면은 자기는 깜빡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동안 조기 등판에 아주 다급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서울시장에 나온다 어찌가 했는데 그건 너무 성급하고 나와도 진다 이렇게 됐다면 그 후에 이제 또 하나 시나리오가 국회의원 김병욱이 지금 분당에 있는 그분을 김병욱 의원을 성남시장 후보로 보내고 그 자리에 나간다 했는데 아무리 돌려봐도 안 되니까 여론조사가 안 되니까 그것도 포기했어요. 결국은 이제 8월 당권에 가서 당권을 잡아가지고 172석의 제1야당 후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구속시키겠냐. 잡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기 등판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 배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송영길 나와가지고는 서울시 그 2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저 사람 나오면 자기들이 손해가 나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구청장 나올 사람도 기초단체장. 송영길 나오고는 자기들이 다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를 쥐고 있는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앞에 다 무릎 꿇은 거예요. 이재명이 워낙 지금 다급하고 하니까 예. 그 윤석열 그때 이재명이 그 후보가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되면 내가 없는 제도 만들어 감옥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재명 법조인이고 예. 그다음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칼잡이가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되면 자기는 이게 정상적으로 풍향계가 팍팍 돌아가니까 이거 당 대표라도 안 맡으면은 당 대표가 되면은 진짜 일국의 거대 야당의 대표를 잡아낸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 검수완박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 것이 결국은 민정배가 누굽니까? 그 친문 중에서 제일 1호로 이재명 지지의 선언하고 나선 사람이에요. 또 지역도 광주 광산구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면은 공천만 받으면 다시 복당해 갖고 오면 되니까 그렇죠.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위장 탈당까지 하고 그런 상황인데 과거 같으면 대선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상당 기간 좀 자수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은 머리가 너무 팍팍팍 그거 돌아가서 너무 그런지, 다급한 거예요.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과연 뭐 당권 아니라 뭘 잡아도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권을 잡을 수 있을까? 그 윤석열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옛날간 정치인끼리 붙어가지고 그 된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다. 이러면 그 이재명 그 전 후보가 지금 생각대로 당 대표라 되면 괜찮고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해봤거든요.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은. 예, 그래서 이분이 제일 그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고 공정과 상식에 가장 맞지 않는 그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떨어지고 대구를 떠나서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이재명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말을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 전 후보가 아무리 당대표 돼도 뭔가 행해질 것이다. 이걸 이재명도 정치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수완박 문제가 우리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있죠. 이렇게 성급하게 할 일인가. 이게 근데 성급하게 비정상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결국 이재명이다. 예,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예,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선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도 또 지지층을 또 그 그렇죠.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까지 그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수사를 하지만 또 얼마든지 사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자기 선에서 그런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를 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제가 생각에도 이렇게 그래요. 느끼면 그렇지 않고는 또 이 지지층의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죠. 저는 그 생각을 제일 먼저 그 알 수 있는 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를 한 거 보면 이거는 아주 강수였거든요. 이 한동훈 그 법무장관 후보를 했다는 거는 이 이재명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져오든지 간에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고 교수님 말씀대로 청문회 그 총리부터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동훈을 법무장관 후보로 하면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법무장관 후보에 그렇게 한동훈을 갖다 놨다는 거는 이거는 이 이재명용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서두르기는 하는데 뜻대로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